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 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한미 반도체 오늘 보합권에서 등락 중에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 그렇게 좋은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런데 시장이 왜 안 좋냐? 눈치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미증시가 시작이 되고 끝이 나잖아요. 그러면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은 당연히 잘 나올 거예요. 그런데 2분기 이후에 그쵸? 전망치가 어떻게 발표를 할지 엔비디아 측에서, 그리고 엔비디아 측에서 발표한 전망치, 그쵸? 실적 발표 시에 발표하는 전망치는 그동안 상당히 신뢰도가 높게 작용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처럼 앞으로의 전망치를 발표했는데 그게 시장 영향이 없거나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AI 반도체 시장에 대한 부분은요, 계속해서 성장에 대한 부분, 그쵸? 성장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미국에 대한 움직임하고 한국에 대한 움직임 자체가 약간 차이가 납니다. 자, 그 차이에 대해서 제가 뭐라 그랬느냐? 엔비디아는 앞으로 경쟁사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엔비디아가 지금 AI 반도체, 즉 GPU를 굉장히 비싼 값에 팔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로 비싸게 받느냐? 지금 AI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들 있죠. 구글, 메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챗GPT를 만들어냈죠. 그렇죠? 여기에 있는 오픈 AI가 지금 이런 구조를 갖춰가고 있는데, 여기서 판을 깔아놓고 돈은 엔비디아가 다 벌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런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AI 서비스가 이렇게 진행된다, 청사진을 딱 만들어 놓고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더 발전시켜야 되죠. 발전시키려면 뭘 해야 되죠?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 엔비디아로 낙점이 된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에서 만들어낸 거 말고는 사실상 대안이 없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앞으로는 학습의 시대가 앞으로도 계속 되겠지만 지금처럼 이런 좀 하드코어하게 굉장히 강하게 학습하는 시대는 앞으로 조금 23년, 24년이 지나가면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서비스하는 그 추론의 영역으로 넘어가는데, 추론의 영역으로 갔을 때는요, 엔비디아 GPU가 필요하지만 필요 없을 수도 있다, 그거죠.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의 고객사들 있죠. 엔비디아의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근데 엔비디아의 고객사들이 어마어마한 기업들인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GPU를 이렇게 비싼 값에 대량 구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고객사들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애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뭐가 돼요? 엔비디아가 자랑하는 그 쿠다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는 없어도 비등하게 만들어갈 수는 있다. 그런데 여기서 자사 서비스에 맞는 개별 칩셋을 우리가 만들어 쓰겠다. 그래서 실제로요,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있냐? 생산하는 쪽은 다르다는 거죠. 엔비디아는요, 생산하는 게 아니라 설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파트 하나 딱 지어. 그러면 이 아파트를 설계를 하죠. 설계를 하고 시공사에서 시공을 합니다. 그렇죠? 생산을 하는 거죠.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걸 어디서 만들어요? 대만에서 만들어요. 근데 지금은 뭐가 또 필요해요? 메모리 반도체가 계속해서 필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는 양손에 떡을 쥐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하이닉스밖에 고객이 없었어요. 메모리 반도체를 다루는 쪽에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밖에 없었고, 이 두 군데에서 거의 그 점유율 거의 한 80% 90% 이런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체적인 내용을 보면 앞으로 더 좋아지는 거죠. 왜? 지금은 HBM에 대한 그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한미 반도체는 지금 양손에 떡을 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때까지 오를 거예요. 엔비디아의 실적이 먼저 좋아집니다. 물론 2분기 전망치가 하향 조절이 되더라도 점유율 단에서 하향 조절이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는 거고, 점유율에서 하향 조절이 되는데 AI 전체 시장 규모가 커졌을 때는 한미 반도체가 납품할 수 있는 규모가 커지고, 그리고 납품할 수 있는 납품처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주가는 뭘 해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려요. 선반영한다고. 그래서 실적이 지금은 그쵸? 287억밖에 안 돼요. 1분기 보면. 자, 보세요. 시가총액 딱 보면 13조입니다. 근데 분기당 영업이익이 287억. 그쵸? 이거 그냥 계산하기 쉽게 300억 잡고 곱하기 4 하면 1년치 나오잖아요. 얼마예요? 1200억이에요. 1200억짜리 기업이 시가총액 12조. 그쵸? PER 몇 배? 100배. 그쵸? 근데 지금은 1200억이 안 되죠. 그러니까 주가가 밸류에이션상 싸지는 분위기가 잡힐 때까지 올라간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고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이닉스의 실적도 이번 분기에 돌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쵸? 하이닉스의 실적만 딱 보고 있다가 우리가 매도 구간을 잡으면 된다. 지금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등하는 구간에 맞춰서 우리가 타점,
그쵸?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타점, 그리고 신규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을 찾는 게 정답입니다. 정답. 자, 그러면 이렇게 타점을 잡았을 때 어느 정도까지 내가 매매를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어떤 종목군을 매매하는지를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자, 내용 보시면 그래요. 클래시스입니다. 그쵸? 최근에 화장품 관련 종목군들 굉장히 강하죠. 오늘도 4% 정도 상승이 나오는데 제가 언제 매수했나요? 올라갈 때 신고가 구간에 확인하고, 그쵸? 왜? 실적보다 비싸니까. 지금 이야기 드린 거랑 똑같죠. 그쵸? 그리고 매도까지 완료된 그런 종목들을 보면 뭐 재룡산업과 같은 그런 종목입니다. 어때요? 매수, 매도 35% 며칠 안 걸리죠.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자, 최근에 시장이 조금 안 좋아요.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매매를 하는 이유는 안 좋다는 그 상황이 종목의 시세가 확대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지, 시장이 막 폭락한다거나 그럴 위험은 없습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받는다고 종목을 팔아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종목별로 차이가 있지만, 근데 그 종목별로 차이가 있을 때 우리가 강세 종목을 잡으려면 확인하고 잡아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시장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 강세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VT, 그쵸? 이런 종목군들이다. VT 같은 거 제가 올라가는 구간에 계속해서 매매를 하죠. 최근에 화장품 얼마나 강합니까? 근데 오늘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장중에 뭐 한 7, 8% 그리고 지금 3%대 강세 구간에 있습니다. 고가 구간에 제가 계속 매수하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모두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보면 뭐 대한전선 이런 종목군들인데 어떻습니까? 대한전선, 그쵸? 올라가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 지금 팔아도 수익이다. 이거 오늘 종가에 매도 예정입니다.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영상은 그렇게 길게 갖고 가지는 않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그래요. 계속해서 강세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와야 된다는 거고, 그랬을 때 내가 수익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한미반도체에 대한 타점이, 그쵸? 지금부터 확인하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종목군들을 공략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다 드렸으니까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한미반도체를 보면 내용이 명확해집니다. 제가 왜 봐요? 신고가 구간에 있어서. 그럼 뭐예요? 비싸다. 근데 주식은 어떤 주식이 가요? 비싼 주식에 간다. 그래서 우리는 한미반도체를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야 된다. 이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지금 뭐 바로 매수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어차피 이제 내일이면 엔비디아 실적 반영됩니다. 그리고 나서 약간의 출렁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구간을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렇게 공략이 됐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어떻게 타점을 잡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타점을 잡는, 전부 다 보시면 장 시작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이렇게 타점을 잡는 원리가 있을 텐데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한미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을 시킬까?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요. 무엇보다 한미반도체의 엔비디아 실적 이후에 실시간 타점, 그렇죠? 매수하는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 자 한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한미반도체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가격이 먼저 반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주식들, 강세 구간에 있는 주식들은 모두 비싸게 거래가 되는 게 정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종목군들의 뭐 비싸다, 싸다 뭐 이런 논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싹 다 무시하시면 되고요. 철저하게 내가 얼마에 사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렇죠? 이런 내용을 이해를 했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어떻게 분류를 하고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